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 유난히 발목이 잘 붓네. 양말 자국이 하루 종일 남아있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 걸까? 건강식으로 검은 콩을 챙겨 먹고 있는데도 왜 몸이 이렇게 무거울까? 지금 이 질문 중 하나라도 마음에 걸린다면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선택한 한 끼 식사가 정작 신장에는 조용한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짠 것도 줄이고 검은 콩도 꾸준히 먹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면 신장 수치는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함께 먹느냐에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성인 중 상당수는 이미 신장 기능이 70%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본인은 전혀 모르고 지내죠. 신장은 참을성이 좋은 장기입니다. 소리 없이 묵묵히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팁니다. 검은 콩은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식물성 단백질도 들어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거의 매일 드십니다. 문제는 여기에 짠 반찬이 늘 함께 올라온다는 점입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국물 있는 반찬들. 한국 식탁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조합이죠. 여기서 신장의 입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장은 몸속에서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피를 걸러서 필요 없는 나트륨과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야 하죠. 그런데 짠 반찬으로 나트륨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검은 콩으로 칼륨과 단백질, 대사 부산물까지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신장은 갑자기 일이 몰린 야간 근무자처럼 속도를 높여 필터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사가 몇 달, 몇 년 반복되면 필터는 점점 닳고 미세한 손상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소금은 혈압만 올리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절반일 뿐입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신장은 물을 더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 결과 몸이 붓고 혈액량이 늘고 신장은 더 많은 압력 속에서 일해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7세 남성 환자가 떠오릅니다. 매일 아침 검은 콩밥에 김치를 드셨습니다. 운동도 하고 술도 거의 안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리가 무겁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지만 검사 결과는 초기 신장 기능 저하였습니다. 이분의 식단에서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좋은 음식과 짠 반찬을 항상 함께 먹는 습관. 그것이 매일같이 신장을 조금씩 지치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검은 콩을 포기하지 않고도 신장 부담을 크게 줄이는 방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매일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한 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신장은 이렇게 조용히 망가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신장의 신호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당신의 신장은 지금도 묵묵히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신장은 참 이상한 장기입니다. 심장이 아프면 가슴이 조이고 위가 상하면 속이 쓰리죠. 그런데 신장은 다릅니다. 웬만큼 망가져도 아프다는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검사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이 말은 의사 입장에서 너무 자주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이 중 대부분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고 정말 필요 없는 노폐물과 염분만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이 과정은 24시간 쉬지 않고 반복됩니다. 신장은 파업도 휴가도 없는 장기입니다. 문제는 이 정교한 여과 시스템이 짠 음식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짠! 반찬을 먹으면 혈액속 나트륨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몸은 위험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나트륨 농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더 붙잡아 두라는 신호를 보내죠. 이때 신장은 소변을 줄이고 혈액량을 늘린 상태로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붓는다는 건 단순히 살이 찌는 걸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빠져나가지 못한 물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떠안고 있는 장기가 바로 신장입니다. 이 상태가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짠 반찬이 매 끼니 반복되면 신장은 늘 과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필터에 걸리는 압력은 점점 높아지고 아주 미세한 손상들이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누적됩니다. 여기에 검은 콩이 더해지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검은 콩 자체가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검은 콩에는 칼륨과 식물성 단백질이 비교적 많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건강한 신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지친 신장에게는 추가 업무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신장은 균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장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한쪽으로 쏠리면 부담이 됩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는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전문가는 검은 콩은 오히려 혈관에 좋다고 말하고, 다른 전문가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는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말 모두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누가 어떤 상태에서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여기서 당신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만 더 던져보세요. 나는 짠 반찬을 줄였다고 생각하지만 국물까지 남기지 않고 먹고 있지는 않은가? 김치 한 접시가 하루 나트륨 기준을 넘기지는 않는가? 신장은 이런 작은 습관을 모두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야간요, 발목 부종, 이유 없는 피로로 조용히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검은 콩이 왜 신장 입장에서는 약이 될 수도, 짐이 될 수도 있는 음식인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조합과 반복입니다. 이제 검은 콩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볼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검은 콩은 이미 보약 같은 존재입니다. 혈관에 좋다, 노화를 늦춘다, 머리카락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도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좋은 건 다 챙겨 먹어요. 아침마다 검은 콩은 꼭 먹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관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음식이 내 몸의 어느 장기에서 가장 많은 일을 요구하는가입니다. 검은 콩은 분명 영양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항산화 물질이 많고 식물성 단백질도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이 단백질과 미네랄들이 모두 신장을 거쳐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금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검은 콩은 좋은 물건이 많이 든 택배 상자입니다. 그런데 상자가 크고 무거운 편이죠. 젊고 튼튼한 신장에게는 이 상자를 여는 일이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하루 종일 택배를 처리하고 있는 중장년의 신장에게는 어떨까요? 특히 검은 콩에는 칼륨이 비교적 많습니다. 칼륨은 근육과 심장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남은 양은 반드시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이 배출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신장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칼륨 수치 정상이라 괜찮지 않나요? 맞습니다. 지금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계속입니다. 신장은 단기간의 부담보다 장기간의 반복적인 부담에 훨씬 취약합니다. 매일같이 검은 콩을 먹고 그때마다 짠 반찬까지 곁들인다면 신장은 쉬지 않고 추가 업무를 떠안게 됩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검은 콩에 대한 평가는 나뉩니다. 어떤 의사는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보다 신장의 부담이 적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신장이 지쳐 있는 사람에게는 식물성이라도 조심해야 한다.
이 두 의견 사이에서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신장이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 같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 콩 자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검은 콩을 먹을 때 함께 따라오는 음식입니다. 짠 반찬, 국물, 젓갈. 이 조합이 검은 콩을 보약에서 짐으로 바꿔놓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여성 환자는 검은 콩차를 하루 종일 마시고 반찬은 김치와 장아찌 위주였습니다. 건강식만 먹었는데 왜 수치가 나빠졌나요? 그 질문에 답은 명확했습니다. 신장은 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조용히 이런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나요? 식후에 유난히 몸이 무겁고 오후가 되면 발이 붓고 밤에 소변을 보러 자주 깨지는 않으신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짠 반찬이 왜 검은 콩과 만나면 신장에 더 큰 부담이 되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검은 콩은 좋은 음식이지만 신장의 상황을 무시하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짠 반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소금 많이 안 먹어요. 국도 줄였고요. 하지만 신장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소금 섭취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짠 반찬의 문제는 단순히 짜다 안 짜다의 감각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누적입니다. 김치 한 조각, 젓갈 한 젓가락, 국물 몇 숟가락. 하루 전체로 보면 이미 권장량을 훌쩍 넘는 나트륨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은 나트륨에 매우 민감한 장기입니다.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면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물을 붙잡아둬라. 이 신호가 내려오는 순간 신장은 소변을 줄이고 혈액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왜 짠 음식을 먹으면 몸이 붓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지방이 아니라 빠져나가지 못한 물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신장이 대신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신장의 필터는 점점 더 높은 압력 속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압력은 마치 약한 호스로 계속 센 물을 틀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쪽에서는 조금씩 손상이 쌓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한 가지 오해를 합니다. 소금은 혈압만 문제지 신장과는 별개 아닌가요? 사실 혈압과 신장은 서로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관계입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압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면 신장의 필터는 더 큰 압력을 받습니다. 이 악순환이 바로 중장년 이후 신장 기능 저하의 핵심 고리입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짠 음식에 대한 견해는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적당히 짜게만 먹으면 된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이미 50대 이후라면 싱겁게 먹는 연습이 치료의 일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검은 콩이 다시 등장합니다. 검은 콩은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작용을 일부 상쇄해주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 조절을 담당하는 주체가 신장이라는 점입니다. 즉, 나트륨이 많아질수록 칼륨이 들어올수록 신장은 더 많은 계산을 해야 합니다. 짠 반찬과 검은 콩이 만나는 순간 신장은 동시에 두 가지 숙제를 받습니다. 나트륨을 버려라. 칼륨도 조절해라. 이 부담은 젊을 때는 느껴지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확실하게 차이를 만듭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짠 반찬을 먹은 날은 유난히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장이 무리해서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검은 콩과 짠 반찬이 몸 안에서 함께 들어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짠! 반찬은 단순한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신장을 압박하는 반복 자극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검은 콩과 짠 반찬이 함께 들어오는 순간 당신의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식사를 마치고 몇 시간이 지나면 검은 콩에서 나온 칼륨과 단백질, 대사산물,
짠 반찬에서 들어온 나트륨이 모두 혈액을 타고 이동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신장 앞에 줄을 서게 됩니다. 신장은 이때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무엇을 먼저 처리할 것인가? 나트륨은 혈압과 직결되기 때문에 빠르게 조절해야 하고, 칼륨은 심장과 근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시 방치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신장이 두 가지를 동시에 완벽하게 처리할 여유가 없을 때 발생합니다. 짠, 반찬으로 인해 몸은 물을 붙잡아둔 상태입니다. 혈액량은 늘어나 있고 신장의 필터는 이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검은 콩에서 들어온 칼륨과 단백질, 부산물이 추가됩니다. 신장은 갑자기 두 배의 업무를 떠안은 셈입니다. 이때 신장이 선택하는 방법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지금 당장 위험한 것부터 처리하자. 그래서 나트륨과 수분 조절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 결과 칼륨 조절과 노폐물 처리 능력은 조금씩 뒤로 밀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변화는 검사 수치에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은 줄 알았다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장은 이미 여유를 잃은 상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미세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식후 졸림이 심해지고 발목이 잘 붓고 아침보다 저녁에 신발이 꽉 끼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신장이 균형을 유지하느라 애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자주 논쟁이 있습니다. 칼륨은 오히려 나트륨을 배출시켜주지 않나?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배출을 담당하는 주체는 바로 신장입니다. 즉, 칼륨이 많아질수록 신장의 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교한 조절 작업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그럼 건강식도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리고 조합에 따라 그렇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신장은 나쁜 음식보다 좋은 음식을 잘못 먹을 때 더 지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경계심 없이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검은 콩이 올라오는 날 반찬은 어떤가요? 김치, 젓갈, 국물, 장아찌, 이 조합이 습관처럼 굳어져 있지는 않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병원에서 실제로 자주 마주치는 사례를 통해 이 식단이 어떻게 신장 수치 변화로 이어지는지 보다 현실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검은 콩과 짠 반찬의 문제는 단 한 끼가 아니라 같이 먹는 습관의 반복입니다. 이제 병원 이야기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신장 수치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수치가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조금 내려갔어요. 이 말을 들은 대부분의 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아직 괜찮다니 다행이네요.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 이 말은 경고의 시작에 가깝습니다. 신장 기능은 계단처럼 망가집니다. 한 번에 크게 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아주 작은 하락이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반복됩니다. 문제는 이 작은 변화가 일상에서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72세 여성 환자가 있습니다. 혈압약을 오래 드셨고 식단도 꽤 신경 쓰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검은 콩을 삶아 드시고 반찬은 김치와 멸치볶음이 기본이었죠. 싱겁게 먹는 편이에요. 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간의 검사 기록을 나란히 놓고 보면 신장 수치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번뇌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리 붓기도 나이 탓이라 여겼고 피로도 잠을 못 자서 그렇다고 넘겼습니다. 이런 경우에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아직 괜찮으니 지켜보자. 지금부터 식단을 바꾸지 않으면 늦는다. 저는 후자의 입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회복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검은 콩을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문제는 음식 자체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검은 콩을 먹는 날 유독 반찬이 짭니다. 왜냐하면 콩은 담백해서 자연스럽게 짠맛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무의식적인 보완 행동이 신장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병원에서 자주 보는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물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물은 오히려 신장의 부담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신장은 더 많은 혈액을 더 높은 압력으로 걸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는 음식이 혹시 매번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지는 않나요? 신장은 변화 없는 반복에 가장 먼저 지칩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식단 패턴을 바꾸면 신장 수치는 충분히 안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짠 반찬을 줄이고 검은 콩의 양과 빈도를 조절한 분들 중 수치가 다시 유지되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검은 콩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도 신장을 쉬게 만드는 현실적인 식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부터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세요. 신장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숨을 고르고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장을 지키기 위해 검은 콩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면 이 이야기는 오래가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 타이밍, 그리고 짠맛의 방향입니다. 먼저 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은 콩을 밥 한 공기 가득 섞거나 하루 종일 차처럼 드십니다. 신장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업무가 이어지는 셈입니다. 중장년 이후라면 검은 콩은 한 끼의 소량,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검은 콩을 먹는 날에는 다른 칼륨 많은 음식과 겹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미역, 시금치 같은 음식이죠. 이것을 하루에 몰아서 먹지 않고 나눠서 섭취하면 신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짠맛의 방향입니다. 검은 콩은 담백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김치나 젓갈을 찾게 됩니다. 이 습관을 그대로 두면 앞서 이야기한 부담이 반복됩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짠, 반찬 대신 무침류, 나물, 국물 없는 반찬을 곁들입니다. 소금 대신 식초, 들기름, 참기름, 마늘, 파 같은 향과 산미를 활용하면 입맛은 살아있으면서 신장은 쉬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 같은 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싱겁게 먹은 날이 오히려 몸이 가볍습니다. 처음엔 밍밍하게 느껴지지만 3일만 지나도 혀가 적응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신장에서 가장 먼저 느낍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은 콩을 먹는 날에는 김치를 반으로 줄이거나 아예 쉬는 것입니다. 대신 상추, 오이, 부추 같은 생채소로 입맛을 채웁니다. 이 작은 교환이 신장에는 큰 휴식이 됩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접근법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음식을 없애기보다 조합을 바꾸는 것이 오래간다. 줄인 One guess is to do all. 이것이 중장년 식단의 핵심입니다. 이쯤에서 다롱 당신에게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 식탁을 떠올리며 함께 보면 더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믿고 있는 싱거우면 기운이 없다는 생각이 왜 오해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신장을 어떻게 지치게 하는지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검은 콩은 줄일 필요 없지만 짠맛은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여전히 믿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싱겁게 먹으면
기운이 없다. 짜야 힘이 난다. 이 말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이 믿음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식탁에 깊이 자리 잡아왔습니다. 특히 일을 많이 하던 시절을 지나온 분들일수록 짠 음식이 곧 에너지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믿음에는 중요한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소금은 에너지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소금은 자극을 줄 뿐입니다. 혀가 짠맛에 반응하면 뇌는 순간적으로 각성합니다. 그래서 힘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싱겁게 먹으면 처음에는 허전하고 힘이 빠진 느낌이 듭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역시 나는 싱거운 음식이 안 맞아 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적응 과정일 뿐입니다. 신체는 3일에서 5일이면 염분 섭취 수준에 맞춰 균형을 다시 잡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면 오히려 몸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손이 덜 붓고 저녁에 다리가 덜 무겁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공감대가 큽니다. 싱거운 식단은 기운을 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특히 신장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소금에 더 민감해집니다. 젊을 때는 짠 음식을 먹어도 하루 이틀이면 원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중장년 이후에는 그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그래서 같은 식사를 해도 어떤 분은 괜찮고 어떤 분은 붓고 피로해집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신장의 여유입니다. 검은 콩과 짠 반찬의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전부터 이렇게 먹었는데 문제 없었다. 이 말은 과거에는 맞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몸은 그때의 몸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체력 회복이 느려졌다고 느끼시나요? 하루만 무리해도 이틀, 사흘이 힘들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신장은 이미 여유가 줄어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소식은 이 믿음을 바꾸는 순간 몸의 반응도 빠르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짠맛을 줄이고 검은 콩을 보조로 먹기 시작하면 몸은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다음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입니다. 마지막에서는 7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계획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 천천히 숨을 고르면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검은 콩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짠 반찬과 함께 반복되는 습관이 신장을 지치게 만든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조용히 눈치채기 어렵게 진행되는지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곧 아직 충분히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신장을 지키는 변화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딱 7일 아주 작은 실천만 해보세요. 첫째, 검은 콩을 먹는 날에는 김치와 젓갈을 절반만 드세요. 완전히 끊지 않아도 됩니다. 줄이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바로 반응합니다. 둘째, 국물은 맛만 보고 숟가락을 내려놓으세요. 국물 한 숟가락이 하루 나트륨의 방향을 바꿉니다. 셋째, 검은 콩의 양을 배부를 때까지가 아니라 아쉽게 해서 멈추세요. 이 아쉬움이 신장에게는 휴식이 됩니다. 넷째, 짠맛이 당길 때는 소금이 아니라 식초, 향신, 채소, 기름의 풍미로 입맛을 채워보세요. 이 작은 전환이 습관을 오래 유지하게 만듭니다. 이 7일 동안 몸의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아침에 손이 덜 붓는지, 저녁에 다리가 가벼운지, 밤에 화장실에 덜 가는지. 신장은 말이 없지만 이런 방식으로 답을 줍니다. 혹시 중간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면 이 한 문장만 기억해 주세요. 신장은 회복보다 예방이 빠른 장기입니다. 오늘 바꾸는 한 끼가 1년 뒤의 수치를 바꾸고
5년 뒤에 생활을 바꿉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지금이 사실은 가장 빠른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내일 7 챌린지 시작. 이 작은 약속이 당신을 다시 식탁으로 돌아오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떠오른다면 조용히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보다 함께 지킬 때 더 오래 갑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몸 이야기를 함께 걸어온 의사이자 동반자였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신장은 아무 말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덜 부담을 주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